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사카성, 나고야성 같은 일본성 가보신 한국분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데다가 안에는 각종 전기 시설이 있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논란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오사카성, 나고야성 가본 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건축물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치물의 매점까지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을 기대하고 간 사람들이 실망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일본의 성입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복원된 성은 가치가 없다는 틀렸다. 성순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철근 콘크리트 유명 성 랭킹.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성 복원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이 이슈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성이 어쩌다가 철근 콘크리트가 돼버렸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성의 상징인 천수, 메이지 유신을 맞이한 시점에서 70개 동이 남아있었지만 유신 이후 바로 50개 동 전후가 파괴돼버렸다. 그 대부분이 헐값으로 경매에 넘어가 적극적으로 파괴돼버린 것이다. 일본의 자랑할 만한 유산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밖에 봐주지 않았던 메이지 정부의 자세가 유감이다. 그래도 쇼와 20년, 1945년 태평양 전쟁 말기 전국 도시가 미군에 의한 공습의 표적이 될 때까지 20개 천수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천수는 12개에 불과하다. 실로 7개 동의 천수를 공습으로 잃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전후 화재로 홋카이도 마츠마에초의 마츠마에 성 천수가 소실됐다.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 대부분의 성이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미군의 공습으로 사라져서 이제는 12개의 성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생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성을 복원한 것일까요? 왜 목조가 아닌 콘크리트인가? 하지만 전쟁으로 잃어버린 천수 7동 중 미토성 3층망을 제외한 6동은 전후 20년 넘게 재건되었다. 전쟁 전에는 이미 천수는 지역의 상징으로 인식돼 있었다. 그래서 전후 부흥의 상징으로 재건 논의가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공습 등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기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소원으로 내화 성능을 의식해 목조는 피한 모두가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외관 복원이었다.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철근 콘크리트는 최신 공법이었고 역사 인식이 미비한 일본이 최신 공법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미 일제는 우리의 석굴암을 보수 공사한다면서 콘크리트를 발라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튼튼하게 복원한다는 이유로 철근 콘크리트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콘크리트 성들이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들은 재건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가 내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나고야성입니다. 나고야성은 오사카성 다음으로 높이가 높고 바닥 면적은 사상 최대라고 볼 정도로 일본 목조 건축 사상 최고봉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큰 것이 나고야성입니다. 그런데 나고야성 역시 콘크리트 문제가 발생해서 재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방식 그대로 목조로 복원하겠다며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나고야시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참아라 차별 발언의 박수, 흔들리는 나고야성 복원 계획. 우선 장애인 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차별법을 이유로 들면서 나고야성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천수각 복원 과정에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대피로를 만들면서 원형에 충실한 복원이란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나고야 시장은 보다 충실한 복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나고야성 목조 천수복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문제 없는 이유, 이 기사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 언론까지 강하게 나고야성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노약자, 관광객의 편리한 접근성을 이유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어느 언론의 보도는 제 고개를 기웃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자 등 지식인이 또 감독 관청인 문화청이 관광객이 찾는 목조성을 옛날 그대로의 위험한 상태로 만드는 것 등은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또 인터넷 등을 보면 법률 적용 제외를 받으면 옛날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런 물건을 나고야시가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이 건물의 건축비는 세금이 아닌 관광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입장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지으면 위험해서 안 되고 게다가 관광 수입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나고야성 엘리베이터 논란은 결국 설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고야성은 예전 모습으로 재건축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전통과는 너무도 먼 첨단 기술이 들어간 테마파크 같은 건축물이 될 예정입니다.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문화재, 전통 건축의 개념은 타국가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복원을 해서 재현도가 낮아도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충분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본인들의 시각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사카 성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원, 게다가 원래의 자료도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세기 새로운 성, 솔직히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2시간이나 입장 대기하는 국제적 인기 장소로 먼저 도심에 있어 거대한 돌담과 수로만으로도 압권, 아는 박물관으로 갑옷부터 병풍 그림까지 정말 일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복원된 성을 즐기는 방법을 역으로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사카 엑스포 무렵까지 일본은 전후부터 부흥에 매진하고 있었다. 일본 각지의 고분들이 점점 주택지로 만들어지던 시대였다. 성의 재건에서도 지금 시대의 새로움, 관광객에게 어필하는 외관의 훌륭함, 튼튼함 등이 중시돼서 옛날로 되돌린다는 발상이 다소 약했던 점이 있지 않았을까?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탄생하면서 점차 일본 고유의 미를 재조명하고 사적의 보존과 도시 경관이 중요시돼서 일본인의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있다. 얼마 전 오다와라 성을 관람한 외국인 인터뷰가 TV에 나왔는데 그들은 일본의 성이 애초에 지금의 오다와라 성과 같은 박물관 건물이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외관을 콘크리트로 굳히고 내부는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가게나 박물관처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내부를 건축 당시의 모습으로 남겨두는 배려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념품 가게나 박물관은 따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전통 그대로의 복원과 접근성을 중시한 현대적 복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